차인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직장 생활의 실패로 인한 압박감, 특히 장남 차정민의 자식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고통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차인표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원이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니는 교사로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그는 자서전 깊은 마당이 있는 집, 이천이에서 서울 거리를 헤매며 주목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며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저는 어렸을 때 배고프거나 추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겼고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큰 고통은 큰아들 차정민이 주목받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겪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였다. 차인표와 신혜라가 결혼하기 전인 1994년 보육원에서 입양된 정민은 연예인 부부의 입양아라는 이유로 비난과 편견에 직면했다. 차인표는 2018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민이 16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못된 말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라고 그는 말했다. 정민이 연예계 활동을 포기하고 대중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사생활을 택하면서 이러한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2023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또한 차인표는 2008년 이후 명성 하락과 사업 실패로 인해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슬픔을 겪고 있다. 2010년 그가 투자한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의 영화 제작사와 관련된 스캔들이 터졌고, 이로 인해 그는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고 일부 동료들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201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온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낙관적인 태도로 감춰져 있지만 오늘날의 그를 형성하는 깊은 상처입니다. 차인표의 경력은 야심찬 젊은 배우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존경받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 MBC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조연으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지만 인지도를 얻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돌파구가 된 역할은 1994년 영화 마지막 승부에서 열혈 축구선수 역을 맡아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나무상을 수상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별은 내 가슴에 1997, 발리에서 생긴 일 2004, 크로싱 2008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 스크린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지원과 조인성이 주연을 맡은 인기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의 역할로 2004년 S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차인표는 연기 활동 외에도 작가로서도 성공적이다. 그의 데뷔 소설 깊은 마당이 있는 집 2002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03년에는 TV 드라마로 각색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꿈꾸는 남자 2008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2015 등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가족, 신앙,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공유합니다. 2011년 그는 사랑과 희생을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인 마지막 꽃으로 감독 데뷔를 했고 이 영화는 부산영화제에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또한 흥행 수입이 3천만 달러를 넘은 재난 액션 영화인 더 타워 2012 등의 프로젝트를 공동 제작했습니다. 차인표는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신혜라 씨와 함께 1999년 한국과 아프리카의 고아와 불우 가정을 지원하는 컴패션 코리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2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는 2020년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제 아이들이 베푸는 것의 의미를 모른 채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그는 2015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받았고 2018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인표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리에서 생긴 일의 성공에 이어 그는 홍콩 TV 시리즈 익스프레스 2005에서 주연을 맡았지만 영화는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허약한 각본과 감정의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06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역할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시청률이 5%밖에 안 나오는 걸 보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좌절은 그의 영화 제작사인 CIP 엔터테인먼트가 2010년에 실패한 영화에 투자한 뒤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언론은 그를 실패한 사업가라는 딱지를 붙였다. 그는 2012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를 읽고 울었어요.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차인표를 울리려는 노력에는 종종 직장과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북한 난민에 대한 영화 크로싱 2008을 촬영하는 동안 그는 몇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아이들 사진을 보며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죠. 그는 2009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순간은 정민, 예은, 예진에게 바치는 책인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자랑스러운 경력과 돈독한 가족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인표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의미 있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모범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차인표는 항상 즐거움을 주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기를 열망하며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2024년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 영화와 책을 통해 사람들이 삶, 사랑, 연민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깊은 마당이 있는 집을 가르치고 국제영화제에서 꽃이 만발하다를 상영한 사실이 바로 이러한 목표를 증명합니다. 그는 또한 나이가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우, 작가, 감독, 프로듀서 등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여 자신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선 분야에서 차인표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10개의 학교를 짓는 것을 목표로 컴패션 코리아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202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부할 기회도 꿈꿀 기회도 없는 아이들이 저처럼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명세를 이용해 자금과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난민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22년에 그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정표입니다. 임표 신부는 가족에 대해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예은과 예진의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예은은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이고 예진은 서울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민이와 함께 일하면서 그는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하지만 항상 그가 금융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2024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네라를 자신의 베프로 여기며 그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늙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인표의 사랑과 결혼은 낭만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이며 시내라는 그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MBC 로맨틱 드라마 사랑은 내 품의 촬영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연기와 신앙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1995년 7월 1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차인표는 1996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혜라는 제게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994년 정민을 입양하기로 결정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는데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2001년 예은, 2003년 예진이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한국 연예계 커플의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두 사람의 바쁜 일정에 따른 압박과 정민의 입양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겹치면서 초기에는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차인표는 2010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다툰 적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상처를 줬죠. 라고 털어놨다. 차인표의 연애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8년 신혜라와의 갈등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드라마 제작사 스캔들로 인한 압박을 받았을 때였다. 그는 201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라와 멀어졌어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그는 아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가까